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박원영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원영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M가이드가 공동 주관한 2022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경제 분석 부문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이 경력은 어느 정도 좀 되세요? 경력은 9년 정도 됐습니다. 예. 주로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경제 전반에 네. 대해서 이제 좀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미국 긴축 어디로 가나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이 작년 우리 이제 증시 전세 글로벌 증시 포함해서 우리 증시까지 해서 이 가장 좀 악재가 됐던 게 이 미국의 긴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올해는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긴축은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요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은 저희는 이 금년도 4분기 정도가 되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전년 대비 2%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매우 공격적인 전망 수치인데요. 이제 전제 조건은 그냥 무작정 이제 경기 침체 없이 물가가 안정된다라는 시장의 인식도 있지만은 저희는 결국에는 물가가 안정이 되려면은 경기가 침체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금년도 3분기 정도가 되면은 경기에 대한 충격 속에서 물가가 좀 빠르게 안정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4분기에는 2%대 진입을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한 3, 4% 이런 정도 전망하는데 2%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 이제 미국 물가를 설명하면서 이 요소를 좀 나눠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상품하고 임대료 그리고 임대료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크게 이 물가를 5가지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식료품, 에너지, 내구재. 그래서 상품이라고 묶였던 부분들을 3가지로 좀 구분해서 보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주거비랑 비주거 서비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로 보는데 사실 지금은 제약 쪽 원자재라든지 내구재 물가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서비스 물가이거든요. 그리고 주거비도 사실은 주택 가격에 16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이미 떨어질 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이미 미국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16개월 이제 그 반영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미 주거비 물가는 안정이 될 건데 그건 아마 하반기부터 안정이 될 건데요. 그러면은 물가가 좀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지 않냐. 근데 최근에 물가 좀 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서비스 물가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비주거 서비스 물가는 사실은 이 고용 시장에 결정이 되거든요. 인건비 부담이 높다 보니까요. 근데 인건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고용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물가가 금년도에 2%를 보냐 안 보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 고용 충격 속에서 이 서비스 물가가 2%대로 다시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가가 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의 긴축도 좀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좀 그 완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미국은 작년 12월부터 지금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이제 들어왔는데 올해 그렇다면 금리 인하까지 갈까요? 일단 저는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감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연준은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3분기부터 경기가 좀 위태위태하면서 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금년도 이제 말 정도가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경기 얘기 잠깐 하셨는데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드 랜딩에서 경착륙, 또 소프트 랜딩에서 연착륙,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노 랜딩, 아예 무착륙, 아예 침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학원영 이코노미스트는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뭐 이미 제가 물가를 말씀드리면서 많은 얘기들을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노 랜딩은 좀 아닐 것 같다. 노 랜딩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착륙 하려면 모든 부분에서 같이 충격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제조업이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충격을 많이 받아난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충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서비스 쪽인데요. 저는 서비스 쪽이 금년도 중반부터 좀 충격을 받으면서 연착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최근에 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좋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수치상은 되게 좋게 나옵니다. 네, 그렇죠. 분명히 긴축을 이렇게 많이 해서 금리를 네. 빨리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왜 이렇게 고용 시장도 좋고 소비도 안 꺾이냐? 저는 이거를 이 가계가 가지고 있는 초과 저축, 네. 저축에서 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가 이게 1915년부터 100년 넘게 그린 네. 그래프예요. 예. 근데 보시면은 이 초과 저축, 그러니까 저축률이 뾰족하게 올라온 구간이 총 3차례가 있습니다. 네. 그 3차례가 최근이 코로나 때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1차, 2차 세계대전 전쟁 이후에 예. 예. 그러니까 전쟁 시기 때 경제활동이 그때 당시에도 민간의 경제활동은 제약을 받았고 네. 반면에 참전 소득가 이런 부분들 전쟁 물자 생산하다 보니까 소득은 늘어났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서 항상 같이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이 돼서 좋아졌다가 네. 결국에 초과 저축이 소진되는 구간에서 수요가 빠르게 식는 이러한 흐름들을 관찰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좀 재현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초과 저축의 소진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누적 초과 저축에 대한 전체 규모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노랜딩 얘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네. 지금 누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과 저축이 올해 금년에도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과 저축이 소진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과 저축이 소진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의 급감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를 좀 소득 분위별로 좀 나눠서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네. 1분위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은 금년도 1분기를 마지막으로 초과 저축이 소진이 되고요. 그리고 4분위 초과 소득이 가장 많은 구간인데요. 네. 이 사람들도 금년도 2분기를 기점으로 초과 저축이 소진돼요. 그러니까 전체 소득 가계의 50%가 이제는 초과 저축을 통한 수요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아마 중반에 좀 지나가면서 지금 현재는 초과 저축에서 꺼내서 쓰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 경기가 괜찮은데 중반에 좀 넘어가면은 이러한 수요 둔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이슈가 지금 쭉 보면 고용에서 있는 것 같아요. 고용도 그렇죠. 아주 좋잖아요. 네. 뭐 초과 저축으로 이제 네, 좀 맞습니다. 가게 여유가 있지만 또 고용이 좋으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을 네. 벌어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금리를 올리면 언젠가는 꺾일 것 같은데 네. 미국의 고용은 언제쯤 이게 꺾일까요? 결국에는 이게 약간 좀 결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과 저축이 사실 저는 고용 호조의 배경이기도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 미국의 신규 고용의 80%가 대면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대면 서비스라고 하면은 여가, 외식, 문화 이런 이제 숙박 이런 네. 쪽이거든요. 근데 이런 쪽이 왜 고용이 잘 나오냐? 당연히 수요가 보복 소비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보복 소비는 사실은 또 이 초과 저축에서 끌어당기는 수요가 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초과 수요가 좀 마무리가 되는 구간에서 고용도 모멘텀이 꺾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이 코로나 이전 추세랑 좀 비교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고용이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충격을 받았는데 코로나 이전 추세를 터치하면은 이제 그 이상은 적절 수요가 아니라 초과 수요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추세랑 얼마 정도 괴리가 있냐 이걸 보는데 지금 거의 이제 괴리를 거의 좁혀가 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저희는 1분기 정도가 되면은 이 고용의 이연 수요에서 나타났던 이런 이제 호조들도 마무리가 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3분기 이렇게 그 사이쯤에 고용 시장이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고용 둔화되는 게 이제 눈에 네. 보이게 된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또 이제 뭐 이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이 중국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올해 이제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 이제 국가주석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한 5%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또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게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은 경기 따는 그닥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음. 미국 경기 입장에서는. 예. 근데 물가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은 일단은 자국이 소비하는 것들에 대한 제약 부분들을 대부분을 지금 자국이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네. 미국이 여기에서 자기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중국한테 수출하는 부분들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에는 중국이 수혜를 받는데 중국이 잘났다 하더라도 미국이 수혜를 받는 부분은 좀 네.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는 사실은 서비스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물가 쪽이죠. 네. 왜냐하면은 물가는 공통적으로 쓰이거든요. 지금 현재 물가 떨어지는 것은 다 제약 쪽에서 물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재, 뭐 내구재, 자동차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 수요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제아발 물가 상승이 다시 걱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도 뭐 중반에 제가 이 선진국에서 고용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네. 만약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신규 수요가 붙으면서 선진국 수요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2분기부터는 또다시 물가에 대한 걱정들로 인해서 네. 연준의 긴축이 더 심화가 되는 모습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이게 또 좀 글로벌 경제로 또 보면요, 이제 미국하고 이제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은 뭐 지금 성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성장이 좋다 보니까 예. 침체를 긴축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면서 이 또 신흥국은 되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불균형은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요, 이게? 결국에는 과거에도 보면은 미국이 멈춰야지 좀 사라지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네, 원래는 금년도 1분기에 미국이 멈출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신흥국 시장에 좀 숨통이 좀 튀었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은 이제 2분기에 어떠한 흐름들을 나타내냐 드렸던 대로 선진국 고용 시장이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또다시 불안해지니까 아마 미국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다시 작년처럼 또 고통스러운 신흥국의 시기간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선진국 고용 시장이 좀 둔화가 된다. 초과 저축도 소진이 돼서 수요가 둔화가 된다. 그러면은 물가 상승이 이제 둔화가 될 테니까 그러면 미국이 멈출 거거든요. 그럼 멈추면은 이제 나머지 애들도 좀 편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2분기에 당시에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좋냐 안 좋냐 이게 제일 관건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긴축 이제 쭉 그런 가능성 쭉 얘기를 해봤고 또 올해 이제 미국의 침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테크주가 금리에 좀 민감하잖아요. 우리 국내 서학기별 테크주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테크 기업들이 금리에 민감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금리에 민감한 시기는 좀 지나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사라졌잖아요. 지금 현재로만 보면요. 그런데도 테크주들이 생각보다 잘 버텨요.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나스닥도 결국에는 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냐, 반등하지 않냐 이 부분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금리 인하를 봤던 이유도 금리 인하를 하면은 글로벌 경기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설사 긴축을 완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진국 수요가 생각보다 괜찮은 가운데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수요가 붙으면은 글로벌 경기, 제조업 경기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가 깔려 있다 보니까 테크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하락과 상관없이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엔 관건은 금년도에 글로벌 경기가 완전한 턴어라운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2분기, 3분기 정도가 되면은 약간 글로벌 경기에 대한 시각이 다시 한번 좀 바뀌는 구간이 좀 나올 것 같다. 그 구간에서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각이 바뀐다는 게 침체로 갔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침체가 없이 그냥 지금은 글로벌 경기도 이제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제는 제조업 경기도 반등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한 번은 좀 꺾일 수 있는 구간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런 예. 전반적인 글로벌 예. 매크로 상황 보면서 예. 이 투자들이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갖는 게 좋을지 네.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멘텀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모멘텀 지금 현재보다 좋냐 나쁘냐 이 부분들로 통해서 주식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 관점인 것 같은데요. 네.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더 이상 수요가 나오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좋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좋아지진 않는다. 잘 버텨 그냥 옆으로 기는 정도가겠죠. 잘 버티는 정도가. 그런데 그나마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지금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아래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니까요. 네. 결국엔 중국의 수요가 나오는 구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중국과 한국이겠죠. 그런 이제 제조업 관련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수요랑 민감한 애들, 뭐 소재, 산업재 네. 이런 애들, 아니면은 뭐 IT 하드웨어 같은 이런 산업 쪽이 상대적으로 좀 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는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이제 금년도 중반에 지나가면은 저는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고용 시장이 좀 둔화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 중 착각 중 하나가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유동성이 다시 좋아지니까 주식시장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역사적으로 오히려 금리 인하하는 구간에서는 경기에 대해서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구간에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조심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오히려 채권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조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상반기는 중국 주식 관련주들, 아마 하반기는 채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건영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미국 긴축 어디로 가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요. 최근에 매크로 관련된 상황들이 워낙 시시각각 바뀌다 보니까 자주 불러주시면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건영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저는 교설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